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엔비디아를 소개해 주실 분 더밀크의 박원익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서운해서 어떡해요? 네. 좋겠습니다. 이럴 거면 잘하지나 말지. 제가 오늘 사실 점심을 같이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점심 때 가서 처음에 우울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 가족분들이랑 같이 안 가고 처음에 혼자 가신대요. 그래서 우울할 거다. 또 본인 뉴욕에 있었다는 얘기 했다고 또 방송에서 또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아, 진짜 이분 병이네 진짜. 뉴욕으로 가신다니까. 또. 뉴욕에 대한 많은 팁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다. 네. 가자마자 차를 사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맞아. 당연한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엔비디아 박 기자님 소식. 오늘은 엔비디아 이야기. 예. 오늘은 토달지 않고 가만히 턱 꿰고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뭐 엔비디아 많이들 잘 아시는 회사이신데 네. 네.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제 22일인데요. 현지 시간 22일 아트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나 공개한 게 있는데 그거 좀 재밌더라고요. 내용이. 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오늘 좀 가져와봤습니다. 아트 애플리케이션. 네. 뭐 이름 멋있네요. 뭔지 모르겠으나. 예, 혹시 두 분 뭐 미술 좀 좋아하세요? 좋아는 하는데 좋아는 합니다. 네. 네. 그 요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고갱입니다. 고갱. 고갱. 네, 그래서 이제 뭐 후기 인상주의 화가 폴 그렇죠. 고갱 거기서 폴 이름을 고갱. 따온 거고요. 타이트의 여인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면 약간 뭔지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그 AI 그림 그리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직 완전히 상용화된 건 아니고요. 베타 네. 버전 상태라서 이제 엔비디아의 AI 기술력을 좀 보여주는 좀 그런 용도로 더 많이 소개되고 있긴 한데요. 네. 조금 저 기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AI로 뭐 어떻게 뭐 그림 그리기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설명해드리면은 그 고갱할 때 겐 이게 GAN이라고 해가지고 예. 겐이란 말을 그 인공지능 그 필드에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이게 이제 생성적 대립신경망 말이 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예. 어쨌든 그런 뜻인데 이게 뭐 생성 모델, 판별 모델이 경쟁하면서 실제와 가까운 이미지나 영상, 음성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만들어준다 그래서 생성이고, 그다음에 두 개가 경쟁한다 그래서 적대적으로 경쟁한다 그래서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용어를 쓰는데요. GAN이라는 건 뭔가 동영상이나 음성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네, 인공지능인데. 예, 인공지능 그 학습 방식의 하나인데 그 네. 머신러닝 학습 방식 중에 하나인데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만드는 범인이 있고 예. 범인이 생성자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그거를 이게 위패인지 진짜 화폐인지 감별하는 경찰이 있다. 네. 경찰이 감별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예. 이 모델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엉성한 게 나왔을 때 경찰이 이건 위패네. 그러면은 그렇겠지. 이제 다시 얘가 더 좋은 더 진짜와 가까운 거를 또 만들어내고 아하. 또 위패인 거 감별하고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된 인공지능 둘이 두 네네네. 개가 네네네. 내가 경찰하고 네가 네. 위조범해. 네네네. 자, 네가 만들어봐. 그럼 내가 이제 가짜인 걸 알아낼게. 게임 시작하면 맞습니다. 둘이 네. 치고 이거 하다가 네. 진짜 똑같은 거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그때가 아하. 되면 이제 저희가 사람이 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인공지능을 네. 가르치는 방법 중에 그런 게 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과거에는 사실은 지도 학습이라 그래서 예. 답을 줬어요, 답을. 그래서 이거는 고양이고 이건 기린이야. 계속 보여줘.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답이고 이게 답을 학습시켜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건 뭐야? 물었을 때 이건 고양이지라고 답을 하는 거였다고 하면은 네. 이건 약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냥 고양이랑 기린을 섞어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섞어 놓고 이거를 얘는 다르게 생기네. 비슷하네. 다르게 주는 생기네. 거죠, 비슷하게 기계한테. 생기네. 그럼 기계가 이거를 보고 자기가 거기서 특성을 뽑아내는 거예요. 얘는 목이 기네. 얘는 몸집이 작네 이러면서 그렇지. 몸집 그렇지. 작은 것끼리 여기 네, 네. 목 긴 것끼리 여기 그래서 그거를 아하. 클러스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아하. 군집화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이제 발전된 어떤 그 아웃풋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머신러닝이. 예.
그래서 이걸로 이걸 뭘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 그런 하는 인공지능을 네. 만들어서 뭘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가상 인플루언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네, 얼마 전에 저 네. 유튜브 영상에서 네.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네, 하면서 네. 오바마랑 똑같이 생긴 분이 똑같은 목소리를 얘기하는데 네네네. 가짜였대.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안 좋은 사례로 이제 그런 딥페이크라고 하죠. 딥페이크라는 예. 거를 많이 쓰는데 이게 정말 실제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 실제와 똑같은데 가짜인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 기술로. 그래서 그럼 예, 예. 예를 들면 내가 진짜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네네네. 대충 이런 애를 그릴 거야. 네네네. 해주면 얘가 AI가 그걸 막 보정해가지고 맞습니다. 난 오바마를 그리는데 내 그림 실력으로는 엉성하게 그려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얘가 이 오바마 그림을 이렇게 완성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 작업을 해줘서. 네, 그런 이 식인 고객은 그거를 해주는 거고 아.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더 실제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는 간이고 GAN이고 이걸 여러 가지를 섞어서 더 발전을 시키는 모델인데 이게 사실은 AI 기술을 바탕으로 점점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가상 인플루언서를 만들 수가 있고 조금 더 가까운 예를 들어드리면은 페이스북도 이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이미지 편집, 이미지 자동 보정 같은 거를 이제 서비스를 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리얼 아이 오프너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진 찍다 보면 눈을 감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눈을 감는 경우가 있는데 눈을 감았을 때도 눈 뜬 것처럼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는 거죠. 생성을 네. 해서 네. 가짜로 이미지를 생성해서 어. 요거를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네. 드리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예, 제일 그림 첫 한번 번째 보시죠.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혹시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네. 네, 1번 이미지. 1번 이미지. 네네. 없어요? 일단 네네. 말씀해주세요. 1번 이미지 준비 중입니다. 네. 그 사진을 보시면은 네. 요 고갱이 어떤 환경이 돼 있는지 UX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제가 가져온 게 첫 번째가 이게 2019년 버전이고 예. 2019년 버전은 밑에 하늘 나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골라가지고 그 색깔로 대충 바위 같이 그려놓으면은 그게 완전히 바위처럼 진짜 실제 바위처럼 보여지는 그림 거예요. 나왔네요. 여기 그림 지금 나왔네요. 보이시죠? 화면에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왼쪽 건 사람이 그린 거예요. 이렇게. 아기가 그린 것 같다. 바다에 떠 있는 그렇죠. 바위. 바다. 오른쪽에는 바위, 진짜 하늘. 바다에 떠 있는 바위 사진인데. 네. 그걸 저렇게 만들어준다고요? 저렇게 와, 실시간으로 대박이다. 만들어줍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대충 그려도 어. 그냥 정말 유치원 수준으로 그림을 그려도 예를 그리고 들면 밑에 선택을 해주는 거. 이건 네. 바다야. 이건 네. 나 그 바위를 그린 거야.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은 바위 색깔이 갈색이잖아요. 네. 그 밑에 락이라고 그 단어가 있습니다. 네. 갈색이잖아요. 네. 그 갈색으로 색칠을 하면은 저게 그 바위로 인식해가지고 바위를 보여주는 거죠. 아하. 요게 대박이다. 그러니까 야, 이게 여러분 이제 미술 공부는 끝났다. 이제. 끝났습니다. 미술은 끝났다 이제. 화가 사진사 이런 거. 네. 와. 네, 안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19년에 보여줬을 때도 놀랬는데 네. 이게 이번 버전은 고갱 2예요. 고갱 2인데 이건 고갱 1이고. 예, 고갱 1이고 예. 이거는 더 신기한 거죠. 네. 뭐가 더 신기한 거냐면은 예. 이건 처음에 그림을 그려서 단어를 지정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텍스트를 치면은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사진. 예, 여기 보시면은 오션 웨이브스 히팅 락스 온 더 비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말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저거를 단어를 치면은 어. 저게 실시간으로 그림이 바뀌어요. 이거를 이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네. 영상이 여기 저번에 보니까 잘 안 돼서 제가 예. 이미지로 가져왔는데 예, 예. 그 홈페이지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홈페이지 이름이 뭡니까? 요 고갱을 치시면 돼요. 고갱 치시면 엔비디아에서 Play with AI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GAUGAN 네, 네, 고갱 네. 2 이걸 네. 하면 네, 근데 여기서 그 데모 영상을 보여주는데 엔비디아가 처음에 오션을 치면은 바다가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냥 바다가 나오고 웨이브스 치면은 파도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히팅하면 이게 막 또 이렇게 파도 치는 게 나오는 해변 거고. 쪽에 붙어 있는 그림이 나오고 그다음에 락하면 또 그다음에는 이제 바위가 나오기 시작하고 네.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네. 내가 원하는 그림을 네. 계속 설명을 덧붙이면 네, 네, 네. 그런데 저기에 갈매기가 날고 있고 하면 또 갈매기가 등장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는지는 저도 막 다 확인해 보진 못했는데 뭐 간단한 문장 정도는 거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세네 단어만 입력해도 저거 미리 네. 그 여러 사진들을 한 수백만 장 해놓고 네네네. 니들이 골라봐야 이 안에서 고르지 그렇지. 하니까 그렇게 하나씩 걸러내는 거죠.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게 그 생성 모델을 쓰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조업이 텍스트도 어떤 조업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조금 새로운 것들을 또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스스로 얘네가. 그려내기도 한다는 네네. 거예요? 그런데 거의 뭐 데이터 안에 있는 거가 대부분 확인해보고 싶다. 대부분일 텐데 왼쪽 세 번째 네. 발가락을 절고 있는 갈매기가 하늘을 날고 있다. 이러면 그리는 장 딱 나오면 그건 그리는 거고. 그렇지. 그거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된다고, 이게 네. 예를 들면 사진을 비치해놓고 그걸 띄우는 게 아니고 약간 학습한 거를 보여주는 방식이니까 네네네. 저는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은 개발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제가 좀 반응을 들어봤더니 되게 다들 놀라운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AI 전공하시고 전문가들 예. 그 개발자분들이 막 놀랍다 괴물이다 막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제로 이렇게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기계가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이게 정말 엔비디아의 AI 성능이 엄청나다. 그런 거를 좀 그 입증해주는. 해보고 싶네요. 네네. 저 사이트에 가서 누구나 해볼 수 있어요? 데모를? 네네네. 어허. 데모를 시연 영상이 일단 있고요. 네. 실제로 해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직접 그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미리 있는 거 쟁여놓은 거에서 아까 왼쪽 세 번째 발가락을 절고 있는 갈매기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왼쪽 세 번째가 어떤 의미인지 발가락이 어떤 개념인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허. 그거를 그려낸다는 겁니다. 네. 여기 지금 또 그림 하나 보여주셨는데 네. 요거는 원래 첫 번째 고갱 버전이 이제 드로우 그냥 그림을 그려가지고 선택하는 거 실사로 막 저건 바꾸는 건데 산, 이거는 호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왜냐면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동그란 거를 뭐 그리고 싶어. 그럼 동그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를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 또 추가하면은 그게 또 적용이 돼서 반영이 되고. 난 대충 이런 건데 네네네. 이건 산이 멀리 산이 보이는 거고 네네네. 이렇게 말로 쓰면 네네. 저게 구현된다. 대충 그린 다음에 말로 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진보된 버전, 더 진보된 고갱이다. 말 그대로 고갱이 정말 위대한 화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네. 화가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이걸 강조하려고 이름도 고갱으로 붙인 거죠. 엔비디아가. 네. 야, 그럼 소설가가 소설을 쓰면 그 소설이 저절로 영상 드라마로 만들어지겠네 그냥 옆에서 자동으로. 네, 텍스트도 갠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그렇습니다. 소설과 비슷하게 소설처럼 쓰거나 시를 쓰거나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언어 모델로.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제일 먼저 뭐에다 쓸 것 같은지 아세요? 난 생각났어. 뭐 했어요? 얘기 그림 안- 사파. 아니 19금이라 얘기 못해. 실제로 에이, 자식들. 딥페이크에서 그런 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약간 부정적인 부분인데 네. 어찌됐든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네. 엔비디아는 단순히 AI 성능만 좋은 게 아니고 이 AI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네. 이런 이제 더 3D 이미지라든지 더 앞으로 계속 발전된 그 생태계를 예. 계속 갖고 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얻는 게 뭐야 이렇게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예. 그래서 너네 뭐 AI 성능 좋다, 되게 훌륭하다, 알겠어. 그래서 그럼 뭐 엔비디아가 뭐를 가져가는데? 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예. 일단은 이 애플리케이션 구동하려면은 이제 좀 고성능 GPU가 필요한 거죠. 그래픽 카드. 그게 다 엔비디아 이제 제품인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는 이런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면서 네. 이런 거를 구동하려면 결국에는 너희는 우리 하드웨어를 써야 된다. 우리 반도체를 써야 된다. 네네. 그렇게 이제 약간 또 셀링도 하는 거가 될 수 있고 마케팅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개인이 GPU를 사지 않더라도 뭐 이게 클라우드에서 이런 걸 돌아가게 하려고 하면은 뭐 AWS GPU 가 같은 있어야 이런 되고. 예.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런 거를 칩을 또 사가지고 구현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예, 놓거나 예,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RTX GPU가 있으면은 네. 뭐 다운로드해서 할 수 있다고 지금 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엔비디아 캔버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갱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실제로 앱으로 만든 게 이 캔버스예요. 캔버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요거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 아, 네. 그럼 엔비디아 캔버스 앱을 다운 받으면 네. 아까 전처럼 그게 네,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베타판이어가지고 네. 아직 뭐 완전히 상용화된 건 아니고 무료로 지금 베타판을 쓸 수는 있어요? 네네네. 와. 그래서 괜찮- 지금 근데 괜찮아요. 저기 밑에 네. 시스템 요구사항 버튼 보이시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그게 있습니다. 그 사양이 네네네. 가능한 갤럭시는 얼마 이상, 아이폰은 얼마 이상? 일단은 이거는 지금 아마 PC용으로? 예, 이상으로 PC용이에요. 해야지 아하. 엔비디아 돌아가는 칩이 거. 장착돼 있어야 한다고 하겠네. 네네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RTX GPU가 있어야 되고 뭐 윈도우 뭐 10 이상 뭐 그런 그 조건이 있더라고요. 네. 야, 저런 식으로 되면 진짜 뭐 여러 가지를 그려낼 수 있겠네. 네. 저는 정말. 그 꿈이 만화가였어요. 만화가요? 네. 근데 만화를 잘 못 그리겠더라고. 정말 그래서 정말 얼마나 연습하면 되나. 내가 스토리는 머릿속에 다 있는데 그림이 구현이 안 되니까. 그렇지. 진짜 답답해. 그렇다고 만화가를 옆에다 두고 같이 작업을 하자니 그렇죠. 부가가치가 그만큼은 안 나올 것 네. 같고. 그래서 내가 진짜 연습을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야 이제 그럼 되겠네요 정말. 아니 지금 저렇게 되면 예를 들면 진짜 내가 뭘 그리겠다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웹툰 작가들 다 네네네. 이제 그냥 요거를 그래서 뭐 엄청난 변화다. 진짜. 개인이 얼마나 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아까 이 대표님도 만화가가 꿈이셔가지고 그런 뭐 관심이 있거나 그래픽 작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조금 눈여겨 보실 수 있는데 일반 뭐 사용자들은 나는 뭐 특히 뭐 그림 그릴 생각도 없고 이러면은 뭐 관심이 없으실 수 있는데 네. 어찌 됐든 이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미래를 계속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은 점점 더 이런 게 많아지고 네. 이런 애플리케이션 쓰는 사람도 많아질 거다. 그리고 하드웨어 우리께 필요할 거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생태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저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또 하나 제가 그림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게 이건 뭐예요? 요게 이제 그 스타워즈나 트랜스포머, 어벤져스 이런 이제 유명한 영화 제작에 참여한 네. 컨셉 아티스트가 있으신데 네. 그 콜리 워츠라는 분인데요. 네. 이게 공상 선박 디자인을 개발해서 소셜 미디어에 공유를 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고갱으로 디자인을 만든 거예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영감을 준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뭐 엉성하게 그려도 그걸 가지고 뭔가 되게 새로운 걸 구현할 수가 있으니까 머릿속에 그 정밀한 그림을 다 그려놓지 세밀하게 해놓고 않더라도? 않더라도 뭔가를 창작할 수 있는 영감을 준다는 거죠. 좀 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있는데 저 배는 약간 뭐 뒤에가 째풋한 게 있어. 네네네. 이렇게 하나씩 자꾸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보고 네네네. 여기다 사람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자꾸 있고요. 쓰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영화 스튜디오나 비디오 게임 개발 업체 그리고 아트 디렉터, 컨셉 아티스트 이런 분들이 일단 먼저 사용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합성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거고 제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유니티가 뭐 네. 특수효과 기업 웨타 디지털 이수한 거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은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그러네요.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 시대가 계속 오고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콘텐츠가 많아질 거니 우리는 계속 이쪽으로 개발을 한다. 그래요. 근데 네네. 메타버스라는 거는 원래 이제 그런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월드가 있고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내가 노는 건데 거기서도 개인들이 이런 막 이런 게 필요할까? 내가 또 이런 걸 만들어서 내가 그린 그림이야 하고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거기까지는 저는 알지 못해봤는데 네. 사실은 뭐 사용 사례는 점점 대중화가 되면서 예. 뭐 다양하게 뭐 조금 미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 맞긴 맞죠. 그래서 네. 일단은 기술을 조금 강조하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최근에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되게 네. 좋은 실적이 나왔거든요. 예. 매출이 뭐 71억 달러에서 8조 5천억 원 정도 되고 전년 동기 50% 증가했는데 50%요? 이렇게 가지? 이게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게
좋은 실적을 맞아. 낼 수 있는 게 네. 이런 도전을 계속 하기 때문이다. 엔비디아가. 저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엔비디아가 뭐 GPU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계신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럼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다음 넥스트 스텝은 뭐냐, 넥스트 우리 먹거리는 뭐냐, 시장을 계속 다음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아예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네. 시장도 만들어가면서 자기들이 만들고 맞습니다. 자기들이 GPU를 만들고 맞습니다. GPU를 쓸만한 환경도 자기들이 만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하나 또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요거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때 네. 요 장표를 그 보여줬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대한 시장 뭐 동인, 네. 엔비디아의 성장을 추동하는 시장 동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한 건데 게이밍이 원래 사실은 게이밍이 전부였거든요. 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AI 있고요. 그다음에 네. 데이터 센터에서도 GPU를 사용해서 AI 가속기 같은 거 활용해서 더 빨리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예. 뭐 5G AI 당연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에서도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니까 그게 모든 게 바탕이 이제 하드웨어는 엔비디아가 한다. 그리고 제일 요즘에 또 최근에 나온 게 저 옴니버스라는 건데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옴니버스는 저건 뭐예요? 옴니버스는 뭐예요? 저거는 내가 모르는 것도 있었네. 네. 옴니버스 뭡니까? 저거는 이제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트윈은 뭐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가상으로 옮겨 놓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뭐 할 건데라고 하시면은 실제로 이게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옴니버스 플랫폼이 이제 엔비디아가 개발한 플랫폼인데 네. 오픈 플랫폼이고 거기서 이제 협업할 수 있고 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BMW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는데 네. BMW가 이제 가상 공장을 만들었어요. 옴니버스 환경에서.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실제 공장에서는 이렇게 뭐 라인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뭐 퍼포먼스 어떻게 나오는데 라인의 뭐 순서를 조금 바꾸고 여기서 작업자를 배치를 여기다 하고 그 기계 팔을 어디다 배치하고 이런 그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리 법칙이 똑같이 적용되고 완전 현실처럼 똑같이 돼 있어요. 환경이. 예를 들면 네. 막 자동차 회사들 이렇게 고글 쓰고 네네네. 이렇게 대충 처음에 이렇게 손 이렇게 네. 해보듯이 네네네. 이렇게도 조립해 보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그런 거랑 비슷한 네. 거네요. 그거를 현실로 모델을 만들지 않고 네네네.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네. 보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효율성을 더 계속 개선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거든요. 아하. 그 가상 공장에서 시뮬레이션 돌아갔을 하는 때 거. 아이고 이러면 이거 예. 깨지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속도가 더 빨라지는구나라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 공장에 적용을 한다거나. 그걸 또 옴니버스라고 하는군요. 네네네. 이게 지금 그래서 좀 넥스트 먹거리로 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젠슨 왕이 뭐 GTC라고 이제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 때도 이걸 되게 강조했었거든요. 그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메타버스 환경으로 옴니버스 플랫폼을 구현을 했다. 여기서 너희들이 막 실험도 해보고 다 해봐라. 건축 분야에서도 사용되고요. 설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네. 건물을 세울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모션 캡처를 있고 실제로 작업자들이 네. 움직여요. 네. 그러면은 실제 작업자 모양까지도 그 가상 공장에서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거든요. 쌍둥이라고. 똑같이 네, 똑같이 네, 만든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거기서 효율화를 할 수 있다. 비용 절감. 그다음에 뭐 라인 변경 이런 거 다 그림이나 네. 영상이 나오는 거는 다 이 GPU가 있으면 좋은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뭐가 네, 네. 움직이거나 네, 뭐 이런 네, 거는. 네. 그래서 요거 또 제가 장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엔비디아 매출 구조 변화인데 예. 요걸 한번 보시면은 좀 의미가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보시면 그래픽이 빨간색이고 네. 컴퓨터 앤 네트워킹이 이제 연두색인데 비중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확실하게 커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픽스가 뭡니까? 그래픽이 빨간색? GPU 그냥 이제 게이밍 중심으로 했던 네. GPU 매출. 매출이고. 그럼 네. 저기 파란색 파란색은 GPU는 뭡니까? 그거는 이제 컴퓨터 앤 네트워킹이라고 돼 있네. 네. 그 데이터 아니, 센터라든지 컴퓨터 앤 네트워킹. 아니 파란색 블루 맨 왼쪽. 블루 GPU. 이게 그 매출 발표 기준을 세그먼트를 바꿨어요 엔비디아가. 그런 것 같아요. 네, 2019년까지는
제품명으로 했는데 맞습니다. 제품명으로만 2020년부터는 구분했는데 용도로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2020 그 엔비디아도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GPU 매출만 있는 게 아니다. 아하. 데이터 센터라든지 근데 그거를 활용한 뭐 자율주행이나 고성능 컴퓨팅에서도 매출이 발생한다. 우리가 넥스트 4차 산업혁명 뭐 넥스트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매출할 때 실적 발표할 때 그 세그먼트를 바꿨어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구분을 더 갈라치기를 해서 보여주는 네, 거죠. 네. 예. 그 투자자들한테 확인할 수 있게. 아하. 그 결과는 계속 이게 신기술 산업 분야가 커지고 있다는 게 그 핵심이고요.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왜 무서운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 시장 점유율 90% 이상 먹고 있는 거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넥스트를 준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거든요. 네. 요즘 뭐 엔비디아 찬양론이 많더군요. 하여튼. 그러니까 뭐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실적을 실제로 내고 있고 아까 지금 그 50%씩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네.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산업에 묶인 회사 중에 네. 제대로 실적을 내고 있고 뭐 하는 회사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엔비디아는 정말 좀 대단한 회사라고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혹하네. 최고의 기업이 안주하지 않고 네네네. 우리 컴퍼니 백브리핑도 안주하지는 않아요. 절대 안주하지 않아 우리는. 그러나 우린 채찍질이지 채찍질. 근데 우리는 최고의 기업이 아니라서 그게 문제야. 최고의 기업이 안주하지 않으면 저렇게 멋있는데 네. 우리는 안주하지만 않으니까. 우린 안쓰럽지. 안쓰럽지. 힘들어.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제일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PE 레이쇼가 뭐 한 98 정도 되더라고 엔비디아는. 네. 근데 이제 S&P 500 평균이 한 30 정도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칩을 만드는데 삼성전자랑 엔비디아는 어째 삼성전자 칩은 PER이 10도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하드웨어 기업으로 저 지급이 칩은 뭐 되는 거고. 100을 주냐 네. PER을.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 PER은 엄청난 건데 그래도 애널리스트들이 더 바이 매수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금 밸류에이션이 비싸긴 하지만 조금 지켜볼 만한 회사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타임지가 그 네. 아까 그 제가 옴니버스 설명을 좀 해드렸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2021년 최고 발명품으로 꼽았어요. 그 타임지가 꼽았고 100 물론 뭐 좀 많긴 한데 100개 중에 하나긴 한데 네. 선정을 했고 뭐 그 플랫폼 자체도 오픈 플랫폼이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3D 저작 툴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예. 마야 같은 회사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떤 특정한데 국한돼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갖고 와서 쓸 수 있어요. 거기서 옴니버스 그 환경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놀아라 이런 거죠. 엔비디아는 네. 너희가 뭐 작업할 거 있으면은 네. 요 옴니비아 플랫폼에서 해라, 옴니버스 플랫폼에서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좀 안 좋은 거 없습니까? 엔비디아 관련해서? 안 좋은 거요? 아까 말씀드린 거 좋은 질문이다.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다는 거. 너무 좋아서 네. 저도 살짝 지금 혹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건 정말 안 좋은 게 아니라 마지막 부러운 것. 고평가에 대해서 리스크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를 네. 대체할 수 있는 회사는 없나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도 그렇고 뭔가 영상의 중요성은 네네네. 점점 중요해질 것 같아요. 뭐든지. 그런데 네. 그거를 엔비디아 왜 갑자기 테슬라도 요즘 뭐 리비안이 나타나서 테슬라와 경쟁 구도가 될 거다. 네네네. 그래서 리비안이 막 뜨잖아요. 네. 엔비디아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가 네. 안 될까? 그거 뭐 되게 모르겠네요. 정말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저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뭐 업계에 계신 분들 뭐 제가 실리콘밸리 아는 분들 엔비디아 실제로 재직하신 분도 계시고 엔지니어도 계시고 네. 아니면은 뭐 다른 업군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하시는 말씀이 뭐 GPU를 우리도 만들면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뭐 다른 데서 실제로 예. GPU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예. 그런데 GPU를 개발하기 위한 환경이 또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환경이 있는데 네. 쿠다라고 해서 그거를 엔비디아가 다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 개발 환경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만 개발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뭔 말? 그 GPU를 개발하려면 그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써야 네. 되는데 네네네. 그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가 갖고 있어요? 네, 그거를 엔비디아 개발한 거예요.
아 그거를 네. 아 그렇겠지. 자기 회사에서 자기 네. 제품 개발하는데 네. 낫이나 호미로 하는 게 아니라면 네네네. 뭔가로 할 거고 네네네. 그 뭔가라고 하는 건 엔비디아에서만 돌아가는 거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GPU를 만들고 싶으면 네. 이거 만들면 이 프로그램이든 소프트웨어든 작업 환경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근데 이제 쉽지 않다는 너무 거죠. 어려워요? 네. 아, 그게 이미 그게 거기에 어렵다? 모든 축적된 그 역량이라든지 그게 많은 개발자들이 달라들어서 그걸 하루아침에 쌓아놓은 역량이 그렇지. 있고 이런 컴퍼니 백브리핑 다른 데서 못 만들지. 예.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런 뭐, 거지. 뭐 특허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특허는 없지 우리는. 우린 쿠다를 대비해서 안쓰럽고 엄청나게 없고. 강력한 경쟁력으로 그걸 쿠다라고 네, 하는군요. 예, 많이 말씀을 하세요. 쿠다 네네네. 쿠다? CUDA.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이 쉽지 않다. 시장 진입이 쉽지 않다. 그래서 계속 헤게모니를 가져가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그거를 바탕으로 계속 또 확장을 하고 있고 그 시장을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저도 최근에 저희 이제 아이들 요즘은 막 학교에서 한참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무슨 뭐 컴퓨터 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수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쓰던 노트북을 이렇게 아이한테 줬는데 하루 전화 가서 항의 전화.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야. 너 워드도 잘 되고 뭐 인터넷 검색도 잘 되고. 아빠는 이걸로 20년 썼어. 나 잘 되던데.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니까 무슨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는 건 너무 느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게 착착착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안 움직이고. 그래서 네. GPU가 후진 거여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거 당장 바꿔줘라. GPU가 엔비디아 GPU가 들어간 걸로 바꿔줘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항의를 받았는데 정말 좀 생태계가 달라지는 것 같긴 하더군요. 네네. 이게 얼마 전에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죠. 대략 한 6개월쯤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뭐 그 코인도 이제 시장 끝물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엔비디아 맞습니다. 칩으로 대부분 사서 그 코인 만드는 데 썼다. 그거 이제 그렇지. 코인 끝물 되면 다 중고로 나올 거고 누가 엔비디아 새 제품 사겠냐. 이제 너희들은 큰일 났다 이제. 그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사실은 그때 이제 주가 상승 그 전 한 텀에서 코인 그 예를 들면 채굴할 때 그 쓴다 해가지고 그 칩을 쓴다 해서 한번 좀 떴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거 가라앉으면서 좀 빠졌었어요. 예, 주가가 예. 빠졌다가 제이슨 왕이 그 메타버스를 막 주창하고 나온 거죠. 메타버스를 되게 전면에서 얘기한 게 마크 주커버그보다 훨씬 전에 얘기했어요. 아, 네. 엔비디아가.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미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하게 예. 다음 스텝을 준비를 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실적이야 네. 뭐 그렇게 되더라도 노트북 하나 사줘야 되겠네. 사주세요. 요즘엔 그 뭐 그러니까 비싼 거 사야 되는 거야, 그죠? 그냥 비싼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요거 BMW 디지털 트윈 공장 사진도 하나 예.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저게 뭡니까? 이게 디지털 트윈 공장입니다. 아까 전에 가상 얘기했던 공장. 옴니버스. 네, 옴니버스 환경 내에서. 예. 공장을 그대로 그래픽으로 네네네. 구현해놓고 네. 아, 저렇게 이제 뭐 BMW 그 생성 그 과정을- 생산 과정 과정을 자체가 시뮬레이션 그대로 해보는 똑같이 거예요? 되는 거죠. 아. 실제 공장이랑.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다. 네네네. 예행 연습 해볼 수 있는 건 참 좋네요. 뭐 이제 그 구체적으로 뭐 차량 한 종당 100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라인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옵션도 뭐 추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건 또 디지털 트윈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저렴하게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훌륭한 기업은요. 네. 그냥 창업주가 훌륭한 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창업주가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는 거지. 그냥 천재인 것 같아. 제이슨 왕에 대한 평가는 정말 네, 젠순왕도 네.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분이 지금 스틸 창업주죠. 네. 아마존은 창업주가 이제 은퇴한다고 하죠.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상 은퇴당했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기업에 뭔가 부침이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장기적으로는.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가 강한 것도 스틸 창업주가. 테슬라는 말만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분이 트윈만 좀 못하게 하면 안 될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분이 네. 말 조심을 안 하니까 매수 기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그 맞았을 때. 밸류가 그 밸류죠. 네. 그분이 말까지 순종하면 포트에 못 담습니다. 네.
테슬라 홍보팀이 예전에 있었는데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홍보 다 하는데 너희들은 뭐하니? 내가 트윗으로 하니까 오히려 그리고 홍보팀으로 뭐 인터뷰 요청이라는 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네. 거의 업무를 못 하는 거예요. 트윗을 봐 이러는 거군요. 그냥 내가 하겠다. 어찌 보면은 하고 다른 업무에 로드를 덜어주고 너희는 다른 거 해라. 제품 개발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오히려 네. 그런 효과도 노렸다고 하긴 분석하신 그런 분도 면은 있습니다. 네. 있겠어요. 하도 뭐 유명하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저런 거 좀 만들면 좋겠네. 우리나라는 차고가 없어서 안 돼. 창업을 다들 차고에서 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서 그래서 아파트라서 차고가 없어. 아파트에서 안 돼. 만들면 안 돼? 지하 주차장에서 그런 거 하면 혼나잖아. 알겠습니다. 웬만한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도 아니고 다 지상 주차장이고. 네네네. 저기 어떤 분이 되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아주 슈퍼챗을 쏴주셨네. 네. 자 다음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 한번 할까요? 네네. 엔비디아 좋다. 네. 이렇게 됐고요. 넷플릭스가 최근에 어떤 회사를 인수했는데 스캔라인이라고. 네네. 스캔라인, 네. 라인을 스캔하다. 이게 뭐예요? 스캔 라인은 무슨 잘못 진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소식을 가져오면서 네. 같은 이제 메타버스랑 좀 관계된 거를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 또 이제 넷플릭스 소식을 가져왔는데 요것도 되게 최근 소식입니다. 22일 날 이제 현지 시각 22일 날 발표된 건데 네. 특수효과 기업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그 스캔라인이라는 게 스캔라인 이제 풀네임이 스캔라인 VFX. 네. 그래서 이제 특수효과죠. 시각 특수효과. 아 영화 만들 때 특수효과 하면은 네네네. 하도 만드니까 그냥 우리가 아예 인수하자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웬만하면 이 여기 거 쓰세요. 뭐 이런 거네요. 뭐 지금 넷플릭스 그 유저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카우보이 비밥 같은 거 원래는 네. 뭐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걸 실사로 네. 해서 뭐 내놨거든요. 예. 사실 좀 평가는 좀 안 좋긴 합니다만 실사 때 평가 평가는. 안 좋더군요. 이거잖아요. 이 그림에 나온 거. 네 맞습니다. 평가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아. 평가는 사실은 평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애니메이션이 너무 수작이에요.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잘 만들어서 그거를 주인공이 너무 네. 느낌이 안 나. 그 얼굴이 길어야 되는데 벌써. 네. 저게 네. 무슨 사진입니까? 지금 지금 그 영화 카우보이 실사. 비밥의 실사 실사 영화가 넷플릭스에 영화를 나왔거든요. 드라마를 이제 실사 영화가 뭐예요? 아니 그 사람이 직접 카우보이 비밥은 만화니까 아,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래요? 그거를 영화한 거를 최근에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에 나왔거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었어요. 그건 알아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뭔지를 알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실사를 물어보시길래 제가 또 네. 그래서 이제 카우보이 비밥 그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그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사진 보여드린 저 카우보이 비밥에서 VFX 담당했던 회사 아하. VFX를 했던 효과 시각 특수 효과를 했던 효과가 바로 스캔라인 VFX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단순히 또 VFX 회사를 인수했다 이걸로 이제 넘기는 게 아니라 네. 넷플릭스도 메타버스 쪽에 발을 담그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특수 효과라든지 시각 효과 이쪽으로 인수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뭐 마블 스튜디오랑 DC 그리고 유명 그 왕좌의 게임도 작업을 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유명한 회사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유니티가 인수한 웨타 네. 디지털 같은 네.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뭐 계약 조건 같은 거는 공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인수 마무리가 내년 1분기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외부 작업을 수주하는 단독 사업부로 키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인수했다고 해서 뭐 완전히 흡수해 버리는 게 아니라 영업은 너희들이 해라. 네네네. 우리가 뭐 먹거리 던져줄 거 받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너무 또 그냥 자회사처럼 우리 일감 것만 몰아주기지, 일감 그렇죠. 우리 것만 몰아주기. 하지 말고 밖에 것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네네 원래 이 회사가 미네네 네. 독일 미네네 설립된 회사인데 현재는 캐나다 밴쿠버에 본사를 두고 있고 밴쿠버가 아무래도 뭐 서부에 있어서 저희 그 할리우드랑 가까우니까 네. 영업도 하기 좋고 해서 그리고 한국에도 뭐 오피스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넷플릭스는 이걸 이제 사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 퀄리티 할 때, 높일 수 있다. 할 때. 그게 첫 번째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넷플릭스가 최근에 뭐 게임 회사도 인수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좀 되게 다양하게 꼭 영화만 우리가 해야 되느냐?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임 엔진으로 영화도 만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영화 효과를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요즘엔 그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상물이라고 해서 영상만 만들고 게임 그래픽이라고 게임만 하고 이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가 좋고 도구 툴이 좋으면은 그게 양쪽에서 다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게 이제 메타버스로 계속 갈 수 있으니 요것도 그런 조금 스텝으로 가져가는 게 이게 한게 아니냐. 메타버스가 되는 겁니까? 그럼 이런 영화가?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넷플릭스가 뭐 그 반응형으로 사용자가 참여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영화나 컨텐츠를. 네네네. 예. 그래서 막 선택할 수 있어요. 다음 장면을 네. 결말. 자, 네. 옛날에 자 여기서 선택은 1번, 2번 이거 하는 1번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간다. 2번 네. 여기서 집으로 돌아간다. 예전에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셨죠. 그런 거. 이렇게 갑자기 뱀 타고 막 네, 네. 1번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거. 몰입도 떨어지던데. 근데 하여간 근데 그게 몰입도 떨어진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네. 되게 재밌었다고 아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그게 한계는 있어요. 게임은 자유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 선택지가 되게 다양한데 그거는 많지는 않거든요. 미리 사전 제작된 거기 때문에 너무 선택지가 많아 버리면은 그렇지. 안 당연히. 되잖아요. 제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걸 되게 좋게 보신 분들 계시고 그런 식으로 좀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뭐 메타버스? 메타버스 내에서도 뭐 컨텐츠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점점 이제 넷플릭스가? 영화와 게임의 그 구별이 그럼 맞습니다. 사라지게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네네.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인사이트 뚝뚝 떨어지는 얘기 좀 하면 어. 좀 잠깐 칭찬해 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아니 그 지난번에도 네.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특수 효과라는 게 예전에는 영화에 주로 썼는데 이게 쓰임새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영화 맞습니다. 말고도 게임에도 게임에도 많이 쓰고 썼고, 예. 뭐 게임에도 쓰고 네, 영화 네. 쓰고 메타버스 이런 거 구현하면 거기에도 좀 더 실사 같은 특수 효과 써야 되고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기술이 많이 쓰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요. 야. 나는 어제 메타버스와 관련한 약간 시니컬한 그러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요? 메타버스와 게임의 차이점이 뭐냐?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실제로 해보고 어. 재밌으면 게임이고 재미없으면 메타버스. 그때 뭐죠? 그거 쓰는 거 있죠. 오큘러스에서 만든 네네. 거? 그거 한번 네. 가져오셨잖아요. 네네네네. 우리 사무실에서 한번 이거 진짜 해봤는데 저는 정말 신기하더군요. 하여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면 막 광선이 나가고 마우스 신기하더군요. 커서처럼 이렇게 네. 클릭할 수 있게 이렇게 나가거든요. 뿅 나가서 네. 클릭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기술에 참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기술을. 네. 자, 넷플릭스 네.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성공하시면 저희 쪽에 또 네. 광고도 많이 하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팔아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세 번째 소식은 네. 음. NFT 뭐 얘기인데 오늘은 다 뭐 핫한 거네. 전부 다. 예. 우리도 이게- NFT 한번 만들어 보려고. 백브리핑 NFT. 그럼 못 만드나? 하실 수 있죠. 뭐 무야호도 백브리핑 하는데. 코인. 네. 이런 거 만들어서 발행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발행을 하는 순간 이제 아무나 하면 다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제가 암호화폐 업계에서 되게 네. 이제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하신 네. 말씀 중에 네. NFT 만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죠. NFT를 써야 하는 의미를 주는 게 어렵다. 그럼 네. 이게 상품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네네. 상품권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서 안승찬 상품권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도 안 사서 문제지. 아, NFT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용자들이 네. 이걸 왜 써야 되는지 네. 그런 이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어렵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고요. 예. 그래서 어려운 거죠. 뭐 예. 그 성공하기가. 요거는 이제 어떤 소식이냐면 미국 헌법 초판 그 인쇄본이 있어요. 미국 헌법 초판 요거 사진을 지금 띄워주셨는데 요게 최근에 그 소더비 경매에 나왔거든요. 초판본, 헌법 초판본. 초판 예. 인쇄본이 13개가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야, 그래서 귀한 거네. 이거 되게 희귀한 거니까 네. 뭔가 이걸 소장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소장하고 싶은데 사실은 뭐 이런 걸 소장하려면은 엄청난 돈이 많으신 분들이 입찰에 참여하시고 한데 네. 개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거기에서 이제 이게 시작된 겁니다. 네. 이 프로젝트가 예. 미국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미국 헌법
초판 인쇄본을 우리가 같이 돈을 모아서 사보자. 사실은 뭐 공동구매처럼 네,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DAO라는 개념인데 DAO DAO. 항상 여기 암호화폐 분야는 뭘 단어가 어려워요. 용어를 써요. 용어를 왜 왜냐면 이렇게 자주 만들어? 새로운 개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다오. 나한테 다오. 어, 죄송합니다. 네. 아직 네, 지금 갑자기 표정이 안 좋으시는데 좀 줘. 네네 네. 좀 줘. 그 디센트럴라이즈드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오토노머스에서 자율 오르거니제이션에서 자율 조직이다.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다 해서 어떤 이제 공통된 목적을 갖고 예.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투표를 하거나 제안을 해서 이제 뭔가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칭해서 이제 DAO, DAO라고 합니다. 네.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맞습니다. 탈중화 자율 조직. 네. 자율적인 조직이다. 네네. 아. 동아리. 동아리네, 네. 동아리.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뭔가 내가 회장이고 그런 게 아니고 너는 뭐 회원이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평등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기록으로 뭐 대화라든지 결정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네 그게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자율 조직. 거거든요. 당나라 군대. 네네네. 그 걔네들이 모여서 같이 산다. 그쵸. 공구로 하는 거네, 네네네. 공구를.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재밌었던 게 18일 그 경우에 나왔었는데 네. 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컨스티튜션 다오라는 조직이 이제 생겼고요. 네. 오르거니제이션이 생겼고 이게 7일 만에 전 세계에서 이제 17,400명이 4,700만 달러를 돈을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실제로 한 560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평균 300만 뭐 원씩. 예. 코인을 사는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계약을 한 거죠. 이더리움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할 수가 계약 기능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같이 사는 걸 계약을 같이 아하. 다오라는 조직이 해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 이거 예. 실제 굉장히 입찰은 중요한데? 예. 실패를 했다고 하고요. 실패했어요. 네네네. 오늘 제가 뉴스를 확인해봤더니 펀딩 자금의 50%가 이미 반환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왜냐면 실패를 했으니까 예. 입찰에 실패했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사실은 초기 단계다 보니까 막 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나라 군대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뭔가 내가 그 깃대를 딱 뽑고 그래,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라 우리가 하는 게 입찰 받으려면 아니고 얼마나 모아야 되고 이런 게 돼야 맞습니다. 되는데. 같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뭐 실제로 누가 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막 사람들이 모르고 이 다오 멤버 중에 누가 뭐 입찰에 실제로 네.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 쓸 건지는 누가 정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이제 그 내에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카톡방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스비라고 불리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용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이제 뭐 부과가 되는데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물론 일부 뭐 계실 수도 있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 경매가 끝난 후에도 SNS 통해서 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좀 유통되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뭐 미국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경매를 지켜본 참여자들한테 짜릿한 순간이어야 되는데 경매하는 시점이 입찰 과정이 되게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지저분한 행사로 끝났다. 이렇게 좀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 다오라는 조직을 활용해서 순식간에 온라인 상에서 이런 대규모 펀딩이 됐다는 거거든요. 좀 그게 좀 놀랍다는 반응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사실 공구는 있었는데 네네네.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쉽게 돈을 모으고 네네네. 쉽게 다시 흩어지고 네. 그런 게 가능해졌다는 뜻인 것 같네요. 네. 사실은 근데 예를 들면은 그거를 하려면은 과거에도 어떤 그 중앙에서 통제하는 조직이 있고 예. 예를 들면 펀드라고 하면 펀드 운용사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펀드에 여기 돈을 회사를 모으는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자율적으로? 주체가 명확한 뚜렷한 주체가 없이 돌아가니까 모인 다음에 같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특이하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되는 거죠. 왜냐면은 뭐 계약 같은 것도 일일이 다 참여자들 뭐 약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네. 여기는 스마트 컨트랙트 걸어놓고 참여하면은 그 동의를 한 거니까 계약에 동의라는 걸로 해버리고 네.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뭐,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툴이죠.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는 무슨 동창회 같은 거 카페에다 하려면
힘들었는데. 야 우리가 뭐 웹사이트 만들어야 되냐? 뭐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네이버로 가면 뭐죠? 뭐 카페도 아니, 있고 그런 거 있어요. 뭐 그룹도 있고 카카오 그런 것도 뭐 이렇게 돈 서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돈 서로 납부해주고 뭐 착착착착. 그런 것도 있고 회원비 네네네. 모아주고 그렇죠. 하는 거 카톡방에 그런 게 모아서 많아요. 뭐 n분의 1 하는 거 곧바로 되고. 네네네. 그게 이제 그런 이게 거죠.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게 바로 그 이더리움의 네네네. 유용함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땡큐 이더리움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의 궁금함은 그런데 이더 값은 왜 오르냐는 거죠. 카카오톡에서 그걸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카카오는 거기에 광고를 붙여서 돈을 번다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더리움에 사람들이 많이 모으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뭐든가 있을 테니 거기에 우리도 광고를 붙이거나 네네. 뭐 하겠습니다. 뭐 수수료 조금 받을래요. 뭐 이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왜 그걸 해주는 그게 올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더리움 생태계가 활성화된다잖아요. 활성화되면 왜 올라가죠? 이더리움에서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많이 쓰니까 활성화되고 많이 쓰니까 올라간다. 근데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수요. 그 올라가면 수요가. 이런 짓 할 때마다 이더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더가 비싸지죠. 그럼 동창회 n분의 1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한 번 할 때마다 100원이라면 그거야 뭐 한번 해볼 수 있어요. 편하니까. 근데 값이 올라가서 일단 100만 원이면 야 10만 원을 어제 우리 10만 원 5명이서 밥 먹어서 N빵으로 2만 원씩 내는 이 짓을 하려고 100만 원을 써? 즉 네네. 뭔가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해주고 다양한 일을 해줄 수 있는 툴은 감사하나 이 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면 네네네. 이걸 아무도 사용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겠죠. 그런 거 고민을 실제로 이 생태계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가스비 같은 거를 너무 비싸면은 어떤지 유용하기 위해서 툴을 쓰는 건데 툴 자체 이용료가 너무 비싸 버리면은 우리가 이 툴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익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맞죠.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좀 조정을 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네. 우리 고란 대표님한테 배웠던 거는 네. 기억을 환기시켜 보면 이더리움을 많이 쓰면 가스비를 내야 되는데 그 가스비를 받아서 이더리움을 소각한다. 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가스비로 소각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일종의 이더리움이 점점 귀해진다. 점점 귀해진다. 근데 그래서 이더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뭘 하려면? 하려면 이더는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데 이더가 좀 줄어든다. 그럼 이더가 귀해지고. 그럼 뭘 할 때마다 비싸지죠. 비싸지죠. 근데 그 계속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가스비로 점점 그 늘어나는 속도를 자꾸 줄이니까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약해진다. 뭐 그렇게 배웠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배웠는데 이 궁금함이 이제 해결되는 순간 끝났어? 뭐 끝날 이제 거겠지. 무조건 이더리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전 재산을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예. 네. 맞습니다. 하여튼 네. 뉴욕 가시는 박 기자님. 이거 이런 거 언제 또 배우죠? 우리 뉴욕 가셔도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줌으로. 줌으로 좀 해주시면 안 네. 됩니까? 네. 네. 아니 저야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 줌으로 한번. 출연료는 가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가스를 걸어놓고 네. 이제 영상으로 연결하되 실시간 채팅창에서 반응이 좋으면 그 가스가 착착착 가고 반응이 다시 안 좋으면 다시 뺏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알겠습니다. 야, 그동안 하여튼 고생 많이 고생 많이 하셨고. 하셨습니다. 예. 더밀크도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시청자들이 더밀크의 박원익 기자님이 만드시는 콘텐츠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웹사이트가 있고요. 더밀크닷컴에 접속하시면은 네. 보실 수 있고요. 예. 무료 기사는 이제 그냥 보실 수 있는데 유료로 저희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주로 안고는 유료다. 네네네. 근데 뭐 그거 외에도 유튜브로 저희가 유튜브 더밀크 TV를 또 저희도 채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하. 혹시라도 뭐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 저 말고 다른 콘텐츠가 더 많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별로 없다. 왜 좋은 게 없어? 좋은 게 많지. 박원익 기자가 별로 없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밀크의 박원익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거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